안녕하세요, 루나 엄마입니다.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혼자 찍는 거 두 번째인데요. 첫 번째보다 좀 나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북미 여행 중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숙박을 하고 있는지, 숙박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건데요.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크게 4종류로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를 가장 적게 하는 건데, 처음 4월 중순에 밴쿠버로 들어왔을 때 차를 구입하기 전까지 밴쿠버에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한 3박 정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숙박 형태는 에어비앤비였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건데요. 미국이랑 캐나다에 있는 국립공원이나 혹은 주립공원에 있는 캠핑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경제적이고, 그리고 시설도 되게 괜찮고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다행히 저희는 약간 성수기를 피해서 캐나다에서는 이용을 했었는데, 성수기인 경우에는 예약이 조금 어렵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특히 뭐 이제 밴프나 제스퍼 같은 경우는 더 그렇겠죠. 저희는 5월 초에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는 예약 뭐 그런 거 좀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었고요. 국립공원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주립공원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도 주립공원 캠핑장을 몇 번 이용했었는데, 가격은 국립공원보다 조금 저렴, 대신 시설은 조금 열악.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 캠핑장을 조금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용하는 게 지금 있는 것 같은 사설 캠핑장. 사설 캠핑장 중에서도 이렇게 코아 같은 체인 캠핑장을 이용하고 있고, 빈도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뭐 한 6번? 그 정도, 7번? 그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좋은 거는 가격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비싸지 않고 부담 없고, 그 다음에 회원 카드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10% 디스카운트가 되거든요, 1년 동안. 근데 그 카드를 발급받는 비용이 30불이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 달러로. 그러면은 뭐 며칠만 묵으면, 그러니까 숙박을 하게 되면 그 정도 그 회원 카드를 발급받는 비용은 충분히 보전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코아 체인점이 굉장히 많아서 어디서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에어비앤비, 두 번째는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이 있는 캠핑장,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런 사설 캠핑장, 그 중에서도 저희는 코아 캠프그라운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또 네 번째는 저희 블로그 들어가 보신 분들이면 아실 텐데, 차박. 저희가 월마트에서 굉장히 많이 숙박을 해요. 감사하죠, 월마트한테는. 이게 처음에는 월마트에서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오버나잇을 하는 게 일단은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했고, 또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저희 말고 그렇게 오버나잇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위험하다는 생각은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고, 대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를 월마트에서 오버나잇을 할 경우에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북미 지역에 있는 월마트가 오버나잇이 가능한 건 아니라서, 그 어느 그 곳에 있는 월마트를 갔을 때에는 거기 가서 이제 매니저나 스태프에게 이렇게 살짝 물어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내가 오버나잇 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면 why not?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오케이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살짝 윙크하면서 그래 저쪽 멀리 가서 좀 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괜찮다라는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면 숙박을 하는데 좀 마음 편하잖아요. 괜히 나중에 쫓겨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4가지 방법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밴쿠버에서 그 베이스먼트, 하우스의 베이스먼트 전체 방 2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뭐 이렇게 있는 거 빌렸는데 한 13만 원 정도였고,
보통 아마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지역이나 뭐 이런 거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국립공원이나 주립공원에 있는 캠핑장,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이게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차량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차량이 RV냐? 아니면 그냥 뭐 그냥 텐트를 이용하느냐? 그리고 또 차량도 있지만 내가 뭐 전기나 물이 있는 사이트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에 성수기냐, 비수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또 RV 차량 같은 경우는 덤프스테이션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덤프스테이션이라는 거는 그 캠핑카에서 자체 물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이나 아니면 뭐 화장실, 그다음에 샤워 이런 용도로 물을 쓰고 나면 이거 버리고 또 다시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설을 사용하는지 유무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더 달라지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가장 비싼 경우는 그래도 40불은 넘지 않았어요. 캐나다의 경우 한 뭐 36불 그렇게 했고, 가장 저렴한 이제 텐트 사이트 기본인 경우 한 25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같은 국립공원이고 주립공원이지만 다 달랐던 것 같아요. 가격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캐나다에서 사용할 때는, 캐나다에서는 그 파이어우드 그가 뭐라 그러지? 장작하는 나무 장작 있잖아요. 모닥불 하는 거. 그거를 나무는 무한대로 공급을 해주는데 그 파이어 퍼밋을 받아야 돼요. 허가를. 내가 여기서 오늘 모닥불을 하는 허가를 받는 거죠. 그게 국립공원 같은 경우 보통 캐나다 달러 8달러 정도 했었고, 그 대신 나무는 이렇게 나무가 쌓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마음껏 갖고 가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근데 미국은 보니까 저희가 국립공원 캠핑장을 저번에 한 번 이용했거든요. 워싱턴 DC에 있을 때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그건 좀 캐나다랑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국립공원 아직 한 번밖에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때 얼마였지? 26달러? 26달러 준 것 같아요. 가장 기본 사이트. 텐트 사이트에, 그 다음에 전기랑 물이 없는 거, 사이트에 전기랑 물이 없는 거, 뭐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게 두 번째 가격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사설 캠핑장에 들어왔을 때는 사실 사설 캠핑장이야말로 가격이 너무 다양하죠. 근데 저희가 있는 코아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가격을 다 검색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이용하는 형태는 텐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기와 물이 없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저희가 한 35달러 정도 냈어요. 괜찮죠? 이 정도면. 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월마트인 경우에는 그렇게 월마트 같은 데서 차박을 하는 경우는 무료인 거죠. 그래도 사실은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이 국립공원 캠핑장이랑 이런 사설 코아를 적절하게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 거. 왜냐면은 각자 이렇게 장점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코아라는 사설 캠핑장, 체인 캠핑장이 좋은 점은 이런 시설들, 특히 아이들이 놀만한 시설들이랑,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아서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손이 덜 갈 수도 있고. 근데 또 이런 곳들만 계속 찾게 되면 지루하잖아. 맨날 노는 방법이 거기서 거기니까. 이제 그럴 때는 한 번쯤 국립공원 캠핑장이나 주립공원 캠핑장을 가면 좀 더 자연 친화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이제 트레킹이 가능한 코스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이제 월마트 차박하면 또 그것도 편해요. 왜냐면 월마트 차박의 또 장점은 뭐냐면 너무 늦게 어느 도시에 도착할 때, 그래서 이렇게 체크인을 할 수가 없거나 하기가 아까울 때,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월마트에서 1박을 하는 그 사이를, 그 월마트에서 1박을 하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4가지 형태가 있고, 가격은 뭐 대강 그 정도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숙박을 하면서 그렇게 숙박비가 부담스럽게 들었던 적은 아직 없어요. 뭐 이 정도면
지내는 거 괜찮지 않나요? 저희가 뭐 이건 약간 번외의 얘기지만 유럽에서 캠핑카로 여행을 3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매번 너무너무 꼬박꼬박 당연히 캠핑장을 이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거기도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다르지만 여기보다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약간 가격은 좀 더 높았어요. 아마 사설 캠핑장이면 어떨지 모르겠다. 근데 저희가 갔던 곳들은 저희가 악스이라는 그 할인 카드가 있었거든요. 유럽 지역의 그 악스이 회원 캠핑장들의 그러니까 숙박을 할 경우에 할인이 되는 카드 비수기에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 했을 때 뭐 저렴한 곳은 26유로 정도에서 비싼 곳은 한 38유로 정도까지 그 정도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캠핑장을 비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뭐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저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묵고 있는 숙박의 형태 4가지 그리고 약간 이 4가지의 가격 정도 비교하는 걸로 오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